리그레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건 홈페이지 리그레션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 위키 페이지 가셔서 리그레션 페이지 가셔서 요 이지 심플 리그레션 여기를 이렇게 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지 심플 리그레션 그죠? 이렇게 오셔서 데이터를 R에서 이렇게 얻어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 선생님 웹사이트에 있는 거니까 카피해서 R을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read.csv 해서 하면은 데이터 읽어오죠. 그죠? 이게 영어 점수와 GRE 언어 점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개의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집단 간의 코릴레이션을 볼까요? 코릴레이션 테스트를 해볼까요? 그래서 데이터 베리언스 해서 X와 데이터 해서 Y 그러면은 피어슨의 코릴레이션 테스트를 해서 T 테스트를 하고 디그리즈 오브 프리덤은 총 12개에서 변인이 2개 있으니까 1을 뺀 10 해서 P 밸류는 0.008 그래서 0.05보다 작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있다 그러죠. 코릴레이션 값은 몇이죠? 여기에 있는 0.7221034 요겁니다. 그죠? 그게 코릴레이션 값입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서 다시 리그레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레션은 요게 있는 요것 그죠? 리그레션은 여러분들 리그레션이란 명령어가 있는 게 아니라요. 리니어 모델링의 약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모델을 하는데 종속 변인 항상 여러분들 통계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종속 변인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종속 변인에 대해서 독립 변인으로 리그레션을 해다오 라고 하고 데이터는 데이터 베리어블 데이터 VAR을 써다오 하고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여기 모델이라고 하는 변인에 저장을 해다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summary 해서 모드 이렇게 하면은 리니어 모델링한 그 결과값에 대한 서머리를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내가 이렇게 종속변인과 독립변인으로 리니어 모델링을 했고 여기에 보면 레지듀얼이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 있다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들 레지듀얼 요걸 보면은 뭔지 색깔리 하시면 안 되고 어떤 거죠? 레지듀얼은 여러분들 이렇게 봐서 Y축이 있고 X축이 있습니다. 그죠? X축, Y축이 있을 적에 Y축의 평균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X가 같이 고려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리그레션 라인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리그레션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생기는 여기에 X 값이 요때 그죠? X 값이 요때일 때 Y 값은 여기겠죠.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요거는 뭐예요? 예측치예요. 그죠? 그래서 Y 예측치 선생님이 이렇게 쓰고 요거는 내가 예측하는 값이고 실제 Y 값은 아마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밑에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렇겠죠. 그죠? 그랬을 적에 오차는 뭐죠? 여기 있는 요 보라색 요 부분이 오차인 겁니다. 그죠? 그 오차의 분포가 레지듀얼입니다. 레지듀얼. 그죠? 오차, 에러. 그죠? 요걸 레지듀얼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이렇게 부르느냐는 지난번 동영상을 보면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그죠? 레지듀얼스, 에러스 이렇게 하면은 요 레지듀얼은 미니멈이 마이너스 200, 맥스가 187이고 3쿼터가 163이고 미디언이 33이다. 그러니까 좀 다양하죠. 그죠? 넓게 분포가 돼 있어서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코에피시언트 값은 이런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분석을 했더니 y 예측 값은 인터셉트 300.976 그죠?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 에스티메이트에서 x에 대한 그죠? 독립변인에 대한 코에피션트 그죠? 계수값은 10.312 그리고 x 요렇게 모델이 생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수학 점수가 100점이라고 하면요. 아니 언어 점수가 100점이라고 하면 국어 점수, 영어 점수가 100점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 GRE 점수는 예측되기를 뭘로 예측이 되냐면은 100점이면은 약 1000점이죠. 그죠? 100 곱하기 10이니까 그죠? 1000점이니까 1300점 조금 넘는 그 점수가 내 GRE 점수로 예측할 수 있는 점수다 라고 하고 실제 100점 맞은 학생을 보니까 1380점이었다 그러면 약 80점의 레지디얼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x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요게 x는 100일 적이 이렇게 보면 그죠? 그러면은 요때 예측치는 1300인데 여기에 예측치는 1300인데 요게 예측치죠. 그죠? 근데 실제 관측치는 요만큼이었다 하면 요만큼의 오차인데 오차가 80이란 얘기죠. 그죠? 근데 선생님 이거는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실제는 어떻게 없습니다. 실제 데이터에 100점이 나와 있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모델을 만들었다. 근데 이 모델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모델이 데이터를 잘 표현한 것인가 그거에 대한 테스트를 하죠. 그죠? 그 테스트가 R제곱을 구한 후에 R제곱에 대한 테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R제곱은 여러분들 뭐죠? R제곱은 이렇게 전체 Y sum of square Y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요거를 sum of squares total이라고 부르죠. 그죠? 이것 중에서 요 sum of squares total은 뭐죠? Y 평균으로 Y 값을 예측했을 적의 오차. 그죠? 그게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평균으로 예측했을 적에 나타나는 오차 요거를 학기 초에 선생님은 뭐라고 불렀죠? 요거를 deviation score라고 부른 겁니다. 그죠? 요거의 제곱의 sum 한 게 뭐였죠? sum of square 값이었습니다. 그죠? 학기 초에는 한 변인만 다뤘기 때문에 sum of square 값이라고 불렀지만은 우리는 x, y 같이 이제 변인이 두 개니까 sum of square y 혹은 sum of squares total 이렇게 부르도록 합니다. 그죠? 이거는 내가 평균만으로 예측했을 적의 오차입니다. 근데 x를 고려함으로 인해서 그죠? 그 오차가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준 거죠. 그래서 요게 x 그죠? 고려됐을 적에 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sum of square regression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죠? x가 있음으로써 설명돼 버린. 그죠? 그리고 x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되지 못한 오차는 여기 있는 요런 오차들입니다. 그죠? 요런 오차의 제곱의 합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 sum of square residual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적에 R제곱은 뭐라 그랬죠? R제곱은 sum of square total 분의 sum of squares total 분의 sum of squares residual이라고 이렇게 리그레션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리그레션이 크면 클수록 x의 설명력이 컸다고 보는 거죠. 그죠? 여기 있는 요거를 선생님이 뭐라고 즐겨 부르냐면 x의 설명력, x가 있음으로써 극복된 설명력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 리그레션이 크면 클수록 r제곱이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 r제곱이 뭐였나 해서 살펴보면은
여기 아웃풋에서 뭐였죠? 멀티플 리그레션 R 스퀘어드 이렇게 돼 있는 요 값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0.5214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R 제곱이니까 여기 있는 6에 전체를 100%로 놓고 보면 52.14%가 X가 있음으로 인해서 설명이 된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상당히 크죠. 그죠? 그리고 F 테스트는 뭐라 그랬죠? 요 R 제곱에 대한 그게 얼마나 큰 게 충분히 컸는지에 대한 테스트라 그랬죠. 그죠? F 테스트는 여러분들 원래 우리가 배우기를 뭐였죠? ms between 그죠? 나누기 ms within이었습니다. 그죠? 선생님이 요거를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독립변인이 있음으로써 나타난 효과 나누기 랜덤 에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요 랜덤 에러는 뭐라고 볼 수가 있죠? 랜덤 에러는 여기에 있는 여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sum of scarce residual을 n-1로 degrees of freedom으로 나눠준 요 부분을 랜덤 에러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독립변인으로 설명을 했는데도 나타나는 나머지 잔차들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degrees of freedom 분의 뭐죠? sum of scarce residual. 그죠? 그리고 요거는 degrees of freedom 분의 뭐죠? sum of scarce 요거는 독립변인으로 극복된 오차 얘기하니까 리그레션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sum of square 값이 아니라 뭐냐 하면은 여기 있는 ms 그죠? mean square, variance, variance 리그레션 나누기 variance residual 그죠? 극복된 것과 극복되지 못한 variance 간의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극복된 게 크면은 x의 기여력이 충분히 됐고 r제곱도 f값이 커지고 그 당연히 그럼으로써 이 r제곱이 의미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f값을 봤더니 f 테스팅이 몇이었죠? 여기에 10.9였습니다. 이건 1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죠? degrees of freedom은 1과 1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1은 요 리그레션에 해당되는 요 변인이 두 개 있었죠. 그죠? 둘에서 하나를 뺀 1이고 요 10은 요 degrees of freedom residual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총 12개의 변인이 있는데 12개의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변인이 2개 인볼브 된 거 2개를 뺀 이게 10입니다. 이게 degrees of freedom 했을 적에 이때 f 값은 10.9고 이때 p value는 몇이냐면은 0.008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000분의 1보단 크지만 100분의 1보단 작은 그 정도의 로 의미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있는 요 파랑색 요 부분이 x의 설명력인데 이게 충분히 y를 설명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웃풋의 말이에요. 여기 스탠다드 에러가 있고 그 다음에 t 밸류가 있습니다. 요 t 밸류는 여기 있는 요 값 있죠. 그죠? 요 계수값을 스탠다드 에러로 나눠준 값을 말합니다. 그죠? 선생님이 요 값은 요 t 테스트 하는 요 t 밸류 값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죠? 여기 x의 기울기예요. 그죠? x의 기울기.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를 의미합니다. 그죠? x의 기울기. 요걸 가지고서 충분히 큰가 안 큰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벌이냐 하면은 이게 x가 있으므로 x의 영향력이라고 보면 요거를 그죠? x가 있으므로 있는 영향력을 스탠다드 에러로 나눠줍니다. 그 스탠다드 에러가 여기 있는 요 에러죠. 그죠? 스탠다드 에러로 나눠주면 이게 어떤 형식과 같죠? t 테스트하는 t 테스트 형식과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구한 값이 무엇이 몇이냐 하면은 3.301이고 이때
p 밸류는 0.008이다 라고 해서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x 변인이 y를 설명한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요 테스트는, 요 t 테스트는 여기 f 테스트의 중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독립변인이 하나 있을 적에는 f 테스트의 영향력이 하나뿐인 독립변인이 다 가져가죠. 그죠? 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해 보는 방법으로 여기에 3.301의 제곱을 이렇게 해보면, 그죠? 선생님이 5를 R에서 해볼게요. 3.301의 제곱은 몇이냐 라고 보시면 3.301의 제곱, 여기는 10.8966 해서 여기 있는 어디 갔죠? 10.9에 해당하는 값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f 테스트는 분산 값이라서 분산 값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여기 t 테스트 값의 제곱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요게 깨지는 경우는 여기 깨지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여기에 지금 안 그렇고 이제 좀 이따 다른 걸 봅니다. 보는데 여기에 가령 x2가 있어요. x1이고 이거는 x2가 가령 4.15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스탠다드 에러가 2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2점 몇몇 나오고 이게 0.004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것도 의미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실제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 선생님이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멀티플 리그레션을 이렇게 안 한다 그래도 지금 그리는 그림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은 y 총분산이 이렇게 sum of squares 토탈이 있습니다. 그죠? 이 토탈은 x1이 이만큼 기여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x2가 이만큼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기여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말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적고 여기에 요 부분을 A, B, C, D라고 놓고 보면은 총분산은 어떻게, 총분산에 해당되는 sum of squares 토탈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입니다. 그죠? 요것분의 설명력, sum of squares 리그레션에 해당되는 거는 뭐죠? B 플러스 C 플러스 D입니다. 요게 충분히 컸나 이렇게 보는, 요게 R 제곱이죠. 그죠? 요게 충분히 컸는가 보는 테스트가 F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F 테스트는 요 R 제곱이 충분히 큰가 보기 위해서 어떤 테스트를 한다고 했죠? sum mean square 값에서 between, 그리고 요게 선생님 기억이 안 나면 우선 기억나는 걸 이렇게 쓰세요. within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요거는 mean square 뭐죠? 리그레션이고 요거는 mean square 뭐죠? 레지디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 값이 충분히 크면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때에는 말이에요, 이 R제곱에 기여한 게 x1도 있고 x2도 있죠. 그죠? 그러면 궁금한 게 x1은 여기에서 얼마나 기여했는가? 선생님이 그림이 보기 좋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넉넉하게 양쪽에 다 그렸지, 요 그림이 좀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가령 여러분들 선생님이 요거 지금 요 상상력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sum of square 토탈 이렇게 있는데 x1이 이만큼 설명하고 x2는 여기 이렇게 해서 요만큼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x2는 거의 기여하는 부분이 없고 x1이 많이 설명했는데, 우리가 그냥 r제곱을 구하면은 어떤 거예요? r제곱을 구하면 여기 있는 요 부분을 그냥 전부 다 치기 때문에, 그죠? 여기 작은 게 포함이 됐다고 해도 r제곱이 충분히 크다고 F 테스트로 판단될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은 x1의 영향력은 클 테고 x2는 기여하지 못했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이렇게 t 테스트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에 보시면은 sum of square 값을 알고 싶어요. 그죠? 알고 싶어서 여기에 여러분 선생님이 명령어를 요걸 썼습니다. ANOVA 하고 모델에서 ANOVA 테스트를 한 거를 적어다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해볼게요. ANOVA 이렇게 하고 모드 이렇게 하면 나오죠. 그죠? 그렇게 해서 나온 요 결과 값을 보시면 요게 sum of square 값, 그리고 degrees of freedom 값, ms 값, f 값, 그리고 probability level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요거를 그대로 쫓아가 보시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배운 게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 있는 degrees of freedom x 그리고 sum of square 요 값 있죠. 그죠? 요 값은 뭐죠? sum of square x는 여기에 요 값입니다. 그죠? sum of square x 요 값. 그죠? 그리고 sum of squares residual은 여기 있는 요 값. 그죠? 요 값은 여기 있는 요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걸로 바꾸고 여기 있는 요 값입니다. 그죠? 이게 크기가 차이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죠? 여기 파란색 부분이 더 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각각의 degrees of freedom은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요 값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과 10. 그리고 mean square는 뭐죠? variance 값이니까 sum of squares를 degrees of freedom으로 나눈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 위에 있는 요거는 뭐죠? ms regression이 되는 거. 요거는 ms x라고도 이야기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mean square residual이라고 부르고, 혹은 여기 mean square residual이죠. 그죠? 만약에 ms mean square error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그죠? 그리고 요 두 개 간의 비율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f 테스트의 f 값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게 몇이라는 거죠? 10.896이란 얘기죠. 그죠? 그럼 sum of squares 이렇게 해서 토탈은 몇일까요? sum of squares 토탈은 요 두 개 값을 더한 값이겠죠. 그죠? 선생님이 요거를 그냥 지적 호기심 뭐 이런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로 들어보는 거니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 값과 요 값을 sum of squares x 값과 요것과 요거를 더한 게 sum of square 토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토탈이 되겠죠. 이 토탈은 607698 이렇게 됩니다. 그죠? 요거로 확인을 해볼까요? 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데이터에서 y 하면은 y 베리언스 값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내가 sum of squares y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sum of squares 토탈. 그죠? 그러니까 이 베리언스에 무엇을 곱하면 되죠? 베리언스는 sum of squares 값을 degrees of freedom으로 나눠준 거니까 베리언스의 degrees of freedom인 모두 12케이스가 있었으니까 12를 곱해주면은 그러면은 sum of squares 토탈 값이 되겠죠. sum of squares 토탈 값은 여기 있는 요거니까 우리가 방금 더해줬던 607698이 되겠죠. 선생님 요거 엔터키를 치면은 그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607698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게 계산상으로 막 복잡하고 이게 어디서 나왔지 이러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하면은 이렇게 파티션을 해가지고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고 독립변이 영향력이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수학에 많이 의존 안 하고 이렇게 원하는 걸 찾아서 살펴볼 수도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코베리언스와 분산 요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서 고급 통계를 하시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